실질적으로는 각자마다 시간 관리 기술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건 좀 질문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위한 전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P 바인더 여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왜 이 3P 바인더가 시작이 됐는지 하는 원론입니다. 먼저 99년도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 사라졌네. 그냥 할게요. 99년도에 저는 이제 군복무를 마칠 때쯤 됐는데, 그때 제가 군복무를 했던 환경이 거의 뭐 무인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자살할 뻔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획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자로 줄대 가지고 제 전공이 도시공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획표를 시작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자기 경영의 출발입니다. 보통 이제 시간 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시간 관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단계가 너무나 유명한 그 피사의 플래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사의 플래너의 한계점이 뭐냐면 이 정말 이 아날로그, 그러니까 자료를 분류할 수 없는 한계점이 명확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3P 바인더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 코로나 시기 때에 그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마스터 코치까지 가게 됐는데,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99년도부터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했냐 하면, 제가 주로 다루는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은 대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계획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 다이어리. 이런 컨셉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일과 시간과 이 성과. 이것을 어떻게 그 워라밸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일과 시간과 성과 이 말 자체가 좀 함정이죠. 아니,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이 균형 밸런스 잡는 거는 오히려 더 쉽죠.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언제나 어디였냐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워크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자기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만났던 지체들은 대부분 지방대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예, 거기에 저는 이제 좀 관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P가 추구하는 거는 이 철학이 프로는 위에 화살표 한번 보시면 프로는 성과를 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3P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이 3P의 전략이고 그 이론적 베이스에는 이제 피터 드러커라든가 이게 신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이론적 근거를 가집니다. 예, 여기 그리고 이제 뭐 3P 태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연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요게 3P 바인더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코치 과정 중에 성과들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인티그리티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가 냈던 성과가 정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본인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존재 이유에 가까운 건데 그것이 가치 창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성과 내는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재 육성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계신 이게 이 피터 드러크가 얘기한 세 가지 성과에 다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영혼이죠. 그리고 가치 창조를 할 수 있고 또 인재 육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인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해봤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들어봤다.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 그러면 또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역이다. 여기서 3P 바인더는 크게 메인 바인더와 서브 바인더로 나눠지는데 서브 바인더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메인 바인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스템 다이어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메인 바인더는 여기 안에 내용을 자기가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보통 바인더가. 근데 디지털로 작성된 것들을 언제든지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편집해서 바인더 안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저의 사역과 관련돼 있는 그주 업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다 편집해서 바인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워크 스타일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그 아이덴티티를 잡아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 하는, 자, 디지털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날로그의 장점은 불편함인데 눈으로 보고 불편하게 계속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내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우리 사역자에게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과는 뭐냐? 독서죠. 그래서 요게 바로 서브 바인더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 저거를 각자가 다 제작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한 정리된 것들과 서평들을 계속해서 서브 바인더로 저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몇 년 전의 자료니까 전 지금 이렇게 독서록을 정리한 게 보통 여기 서브 바인더 한 권에 250페이지 정도 들어가니까 저런 권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 사역자분들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정리하고 이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의 장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사역자들은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잖아요. 보통 이제 세미나 자료들은 버려지기나 마련인데 우리가 했던 세미나나 혹은 외부의 세미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필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이제 종이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는데 그런 자료들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죠. 또 사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설교 예화라고 했지만 강의 예화, 설교 예화, 또 어떤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번 프로젝트마다 실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관도 되고 분류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타이틀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자료들을 매번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목적성 있게 내가 쓸 수 있는 자료들만 모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해서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의 힘입니다. 디지털은 편리해서 자료가 많아질 수 있는 반면에 아날로그는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골라야 되죠, 자료를.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공부가 일어나죠, 또.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자료와 공문서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자료로 호환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제 창의력이잖아요. 저는 이 마인드맵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강의 가보면 대부분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마인드맵 아냐고 물어보면 그 대다수가 안다. 그럼 그 어떻게 쓰고 있냐? 그러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인드맵은 저희가 강의안을 만들 때 혹은 강의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또 자기가 공부했던 학습을 정리할 때 실제로 이제 저는 대학원 때 같은 경우 모든 시험을 다 이 마인드맵으로 해결했거든요. 저희가 왜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보통 그 큰 종이에 한 세네 장씩 써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학습으로 마인드맵을 했죠. 그리고 설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같이 사용하고 가공했던 게 이제 또 3P 바인더에서 얻었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2달 동안 제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46권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바인더를 쓴다가 아니라 그 바인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바인더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마인드맵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시간과 독서와 메모와 생산성과 경영과 이게 이제 거의 종합 예술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잡아내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코치할 때 제 시간 관리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워라밸을 잡아가느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코치 2개월 수업, 2개월 훈련 받는 동안에 전 주로 이제 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평균 한 5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럼 나머지 있는 시간 동안에 일과 그다음 개인 삶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처럼 이 색깔은 3P 바인더에서 쓰는 색깔입니다. 주 업무는 핑크, 부 업무는 여기 주황색, 가정은 연두색, 그리고 자기 개발은 공부죠. 스터디는 하늘색, 그리고 이제 여기 기타는 없지만 원래 보라색인데 저는 기타로 흰색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워라밸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황색과 이 하늘색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시간 관리에서 얘기하는 가로선 위에 사는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업무와 자기계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여기 2개월 업무 외 미션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가 매 요일마다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쓴 책 중에 퇴근 후 3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시간을 쓸 건가에 대한 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 업무만 잘하면 되냐? 아니면 주 업무를 하고 항상 스핀오프를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핀오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보통 일반인 직장인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프리하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나의 주 업무와 부 업무에 대한 그 영역을 나눠 놓으면 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실 수 있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이게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주간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또 글쓰기 학교를 또 주말에는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했고 또 그중에 1년은 매주일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이 매주일 여기 9시부터 6시 반까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9시 앉아가지고 6시 반까지 서평을 써서 내는 것을 54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EMS,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한 수술의 전략을 짜고 그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일과 내 삶에 써야 되는 일을 정량화시켜서 OAT라는 것은 일종의 이거는 PDCA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항상 매일 매주 이렇게 평가함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량화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그렇게 뭐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어찌됐건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또 시간이 없는데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 좋은 성과물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바인더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포지셔닝과 시스템 프로세스 그다음에 조화 요 세 가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바인더 첫 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 그리고 나의 롤이죠. 나의 롤과 라이프 플랜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 짠 것을 바인더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항상 주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내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간 계획도 그때그때
1년마다 점검을 하지만 또 때로는 분기별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에 특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제로 이제 캠퍼스 선교사 후원받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처럼 빨리 비즈니스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뵀죠?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년 이상 앞서가신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 진짜 가슴이 설렜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좀 일찍 더 만났었더라면 아마 같은 곳에 있었을 텐데 저는 계속 캠퍼스 사역을 할 줄 알았거든요. 후원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 그러니까 티칭과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서 후회는 없지만 조금 그런 부분 하나님 뜻이겠죠. 빨리 만나지 못해서 빨리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20년 동안 캠퍼스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이렇게 자기 경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뭐 대단한 건 없지만 버틴 거로는 성과를 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정보를 흡수하면 그것을 가공을 해서 분류를 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식, 지식 사업자들의 이제 보편적인 그 기능이고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서브 바인더로 지식이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이든 보게 되면 그 책에 대해서 메모를 남기고, 그 독서법이죠. 독서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고, 그 자료를 또다시 분류를 해주고, 분류된 자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쓰여질지 다시 가공을 해서 보내주므로 밑에 보이시는 요 서브 바인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 다이어리든 다이어리를 쓴다고 하면 그 기재하는 것에 되게 사람들이 막 몰입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막 되게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자매들, 여성분들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생산적인 건 뭐냐면 자기 업 혹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저는 이제 메시지를 사역자고 강의를 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그것을 분류해 놓고 분류해 놓은 것을 어떻게 쓸 건가. 예전에 20년, 15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는 뭐 신학도 안 했었지만요. 그런 거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서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질문을 했죠. 어떻게 책을 분류하고 뭐 하냐. 근데 그건 또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제 집에 가면 저만의 분류법으로 책들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들이 가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 바인더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연간 목표는 어떠하고 이 연간 목표가 월간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월간입니다. 그리고 그 월간이 어떻게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는 게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결선상에서 움직일 때 성과가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의 목표가 월간으로 가고 그 월간의 목표가 주간에 실천되고 그래서 보통은 하루하루 그 보통 이제 보면은 이 핸드폰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기입하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시간 관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 건데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에 따른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주간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늘 업무 책상에는 바인더를 펴놓고 일주일 안에서 오늘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3P 바인더에서는 안 쓰는데 그거를 저는 하모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모니는 뭐냐면 보통 시간 관리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얼마 안 가서 실은 잘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화학적으로 본인의 삶과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과 나의 삶이 일치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활동이 일어나고 활동이 기록된 게 바로 이 바인더다. 이건 이제 제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른 마스터 강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인이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브 바인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색깔을 보면 주황색은 제가 보조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색은 이거는 그 자기 개발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크게 개인 영성과 그리고 글을 계속 쓰고 있고요. 책이겠죠. 본계적인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을 쓰고 노트가 독서법이겠죠. 어떻게 자기가 독서해서 자료를 남기는가.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너무 유용하죠. 글쓰기와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게 루틴 큐티라는 훈련법인데요. 이 루틴 큐티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화돼서 돌아가는 9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학습하고 세미나. 거의 뭐 사역자는 이 정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 개인 영성과 관련된 것들, 서브 바인더, 글쓰기와 관련된 서브 바인더, 그리고 루틴 큐티, 저희 이제 주 업무죠. 그래서 이제 핑크빛을 보이죠. 그리고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저는 자료를 남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습 세미나 같은 것들도 예, B5, A5 보통은 이제 A4 절반이 A5잖아요. 그래서 A5 사이즈와 B5 사이즈가 있거든요. B4 사이즈인가? 예, 그래서 B5 사이즈인데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씁니다. 보통 노트 크기가 요 지금 좀 헷갈린데 B5 사이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들은 요 A4보다 A5 사이즈보다 좀 큰 게 노트 크기죠. 근데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보통 요 정도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남기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요거는 그냥 보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폐기하든가 요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 모습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이 뭐냐 하면 A5, B5 노트 필기에 적합한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2번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문서죠. 여기도 보존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지금 뭐 몇 년 안에 쓰여질, 저희도 공문서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폐기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저희 단체는 5년과 10년 뭐 이렇게 어떤 거는 영구 보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안 쓰지만 언젠가 써야 될 것들 이런 거는 보존 구역으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활동하는 것이 3번입니다. 그게 뭐냐? 보관 구역입니다. 보관. 그래서 1년에는 사전 업무나 진행 중인 업무라고 해서 제가 손을 뻗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요 1열에 있죠. 그리고 2열하고 그 윗단이 뭐냐면 연구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써야 되고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겠지만 좀 주요한 책들은 책들도 편집을 해서 저는 여기 바인더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보거나 자료 활용을 합니다. 자, 요게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요. 여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박사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문과 같은 활동과 작용을 하거나 강의안을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장에 주요 연구 과제, 보통 여기가 한 20권에서 25권 들어가잖아요. 그 한 칸 안에 그 부피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이 한 칸에 이 열을 사용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한 칸에는 뭐 최고 50권까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건 100권, 30권씩 잡으면 한 100권 정도 내가 주요 연구 과제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빨간 라인 안에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책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연구 과제죠. 연구 과제라는 것은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써야 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의 이제 독서 이 분류법에 의해서 책장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주는
성과가 뭐냐면 그렇게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연구 과제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이번 주에 어떤 설교가 있다고 하면 그 설교에 쓰여지는 책들을 이 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목표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자료를 보고 찾고 편집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필요한 공간에 있기도 하지만 언제든 내가 넣을 공간이 있고 분류할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생산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블로그가 지금 현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3,237개의 자료가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뭐 홍보용이나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디지털에 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료 분류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 과제, 그때 하는 어떤 일상들. 근데 왜 요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역자는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과 삶과 그리고 행위과 뭐 이런 것들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했던 활동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소개하거나 또 혹은 가르치거나 그러려고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일어났던 건 또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저를 소개할 때 이 링크들을 보내줌으로 그리고 또 어떤 교회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와서 저에게 연락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예, 제 미션입니다.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사역까지 캠퍼스 미셔너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자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보여드리려다가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책의 사람이라는 게 제 닉네임인데요. 성경을 중요시하고 또 티칭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저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와 제자가 돼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것.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할 때 한 가지 팁인데요. 저희가 보통 여기 의지력이라는 단어와 제가 여기 습관, 순환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결단하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것은 좀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지속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순환고리, 습관을 만들어야지만이 지속력이 생긴다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둘 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곽동현 목사님은 그 제가 자기주도학습 최근에 배워보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상담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정서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게 되느냐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뭐랄까요? 팁이라면은 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눈 뜨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습관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아침에 눈 뜹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바로 계획했던 일로 그냥 이렇게 실행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큐티를 두 개 하거든요. 생명의 삶하고 매일 생명 두 개를 동시에 하는데 그 큐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바인더를 정리를 하고 다시 소위 말하는 이제 글쓰기 예, 아침 일기를 적고 그리고 간단하게 조깅을 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의지력으로 되느냐 아니면 뭐 습관만 있으면 되느냐 둘 다가 필요한 건데요. 결국엔 나중에 이 과정들이 익숙해지면 그거는 고민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엄청난 강의를 줬네요.